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산 선박 한 척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2020년 카타르 에너지 부장관은 한국 조선소 대표단 앞에서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단칼에 제외시켰죠. 단순 계산으로 6조 원을 아낀 것처럼 보였던 그 선택, 3년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술을 무시한 대가가 왜 사업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카타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를 예고했습니다. 무려 100척이 넘는 물량이었죠. 한국조선 3사는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시 한국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모든 수주를 미루겠다는 파격 제안을 내놨습니다. 도크를 비워두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조선소에서 도크를 비운다는 건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카타르만을 위해 1순위로 대기하겠다는 거였어요. 당장의 매출을 포기하고 미래를 거는 도박이었던 겁니다. 조선소 입장에선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죠. 거제도의 한 조선소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가 살 마지막 기회였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임직원들은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카타르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측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척당 2,700억 원, 중국은 2,100억 원입니다. 100척이면 6조 원 차이가 나는데 왜 비싼 걸 사야 합니까? 숫자는 명확했고 카타르의 선택도 명확했죠. 결국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 측은 기술력도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카타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6조 원을 아낄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당시 카타르 에너지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 결정을 경제적 합리성의 모범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단순히 가격표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LNG 운반선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핵심은 바로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이 온도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부피가 600배로 팽창하면서 폭발해버리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탄으로 변하는 겁니다. 승무원들은 물론이고 주변 선박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LNG선은 일반 화물선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극저온에서 일반 강철이 유리처럼 깨진다는 점이에요. 금속의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충격에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리죠. 실제로 영하 100도만 넘어가도 일반 강철은 망치로 한 번만 쳐도 부서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조선소들이 개발한 게 바로 멤브레인 공법입니다. 특수합금으로 만든 얇은 막을 선체 내부에 정교하게 부착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핵심은 용접입니다. 0.1mm,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밀도를 맞추지 못하면 미세한 틈으로 가스가 새어나가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한국의 장인들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0.1mm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용접봉을 잡는 각도, 힘을 주는 강도, 이동하는 속도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최신 설비도 갖췄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숙련된 기술자의 손끝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3년 뒤 재앙으로 돌아올 줄은 카타르도 중국도 몰랐던 겁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들 3년 만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2018년 호주 앞바다에서 터졌죠. 글래드스톤호라는 이름의 LNG선이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말이죠. 문제는 엔진이 멈추면 냉각 시스템도 함께 마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하는 액화가스가 서서히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가 기화되면서 압력이 치솟습니다. 배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선장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력을 낮추기 위해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장면을 목격한 승무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마치 돈다발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한 척의 LNG선이 실어 나르는 가스가치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걸 단 몇 시간 만에 날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카타르와 해운업계는 이 사고를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했거든요. 이번 한번 사고일 뿐이다. 중국 배도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글래드스톤호의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기술력 부재가 가져올 거대한 재앙의 전조였던 겁니다. 단지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중국산 선박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중국산 선박에서 치명적인 콜드스팟 현상이 발견됩니다. 칭따오호와 텐진호에서 연달아 터진 문제였죠. 콜드스팟이 뭐냐고요? 단열재 결함으로 영하 163도의 냉기가 선체 외벽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배의 겉면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차가운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배의 외벽에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리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운 얼음층으로 변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금속이 극저온에 노출되면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거든요. 결국 선체 자체가 얼어 터질 위험에 처한 겁니다. 호주 정부 정비팀이 칭따오호를 점검한 후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띄울 가치가 없다. 즉각 입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배가 단 몇 년 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겁니다. 선주 회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운항 일정이 전부 꼬이면서 위약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터집니다. 2024년 1월 텐진호에서 선박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는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어요. 거대한 배가 아무런 동력 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진도 멈추고 냉각 시스템도 멈추고 통신 장비마저 작동을 멈췄죠. 승무원들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인근 해역의 선박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결국 예인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산 LNG선에 대한 신뢰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죠. 중국 배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을 2015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제도, 한국조선업의 심장부였죠. 그런데 그해 거제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밀려 한국조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거든요. 수십 년 경력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용접봉만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른 기술은 없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막노동판을 전전해야 했죠. 50대 중반의 한 용접공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30년을 LNG선만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용직 인부가 됐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막 노동 자리를 구하러 다녔죠. 손에 용접봉 대신 삽을 쥐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은 휴학계를 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달이면 충분했어요. 지역 경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선소 주변 식당들이 하나둘씩 셔터를 내렸어요. 숙박업소도 텅텅 비었죠. 거제도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한국조선업은 끝났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엔지니어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가격으로는 못 이긴다. 그럼 기술로 압살하자. 그들은 LNG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0.1mm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용접 기술, 가스 증발을 100% 제액화하는 시스템,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칼을 갈았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지만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2025년 거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해고되었던 그 용접공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후배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책임자로 말이죠.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10년 전 막노동으로 하루 10만 원 벌던 그 사람이요. 조선소 입구에 섰을 때 그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철문을 다시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기술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죠.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끝에 달린 게 단순히 용접이 아니야.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고 우리 가족의 생계고 이 나라의 경쟁력이야. 실제로 그가 10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는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손목의 각도를 3도만 틀어도 용접 품질이 달라지는 미세한 감각, 금속의 온도를 소리만 듣고 판단하는 청각,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거든요. 오직 현장에서 수만 번 반복해야만 몸에 새겨지는 기술이었죠.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손을 보면 경외감이 들어요. 저 손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기술에 대한 집념이 결국 시장의 판도를 뒤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기술자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됐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조선업 종사자들,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땀과 인내, 그리고 자존심이 쌓여서 완성되는 거죠. 2023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국산 선박의 대참사를 목격한 카타르가 다시 한국 조선소를 찾아온 겁니다.
3년 전 너무 비싸다며 차갑게 거절했던 바로 그 카타르 말이죠. 이번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리미엄을 줄 테니 제발 먼저 만들어 달라 간청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조선사 회의실에 들어선 카타르 대표단의 표정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여유롭게 가격 흥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들은 중국산 선박 때문에 입은 손실 자료를 가득 들고 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들의 대답은 더 놀라웠죠.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2028년까지 수주 물량이 가득 찼어요.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대답이었습니다. 3년 전 도크를 비워두겠다고 애걸하던 한국이 이제는 기다리시든지 다른 데 가시든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카타르 측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가격보다 50%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2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 조선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물량이 정말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조선업이 누리는 유례없는 호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 됐어요. 기술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손이 모자라요. 사람을 더 뽑아야 할 판입니다. 과거 일자리를 구걸하던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카타르가 6조 원을 아끼려다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이보다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0년 LNG선 한 척 가격이 2,100억 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500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66%나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넘쳐나요. 전 세계 선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산 선박을 모두가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싸도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설 배를 누가 사겠습니까? 한 선주사 이모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중국 배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가격이 저렴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고 한 번이면 회사가 망해요. 2025년 기준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LNG선 발주량 16척, 한국이 16척 전량을 수주했어요. 중국은 0척입니다. 단 한 척도 못 따낸 겁니다. 과거 가격으로 시장을 휩쓸던 중국 조선업이 완전히 고립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 위협과 품질 문제를 이유로 들었어요. 중국 조선소들은 이중 타격을 받았죠. 기술력도 부족한데 대외 환경마저 악화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보조금을 퍼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선주들은 돈보다 안전을 선택했거든요. 한 유럽 선주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배는 공짜로 줘도 안 받겠다. 우리 선원들의 목숨을 걸 수는 없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업계의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주는 발언이었죠. 실제로 해운 보험사들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어요. 기술력 부재와 대외 환경 악화가 맞물리면서 중국 조선업은 사실상 국제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했고요. 이제 카타르가 치른 대가를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초기에 아끼려 했던 금액이 6조 원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입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20조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가스 유출로 인한 직접 손실입니다. 글래드스톤호 사건 하나만으로도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배 한 척이 실어 나르는 LNG 가치가 수백억 원인데 그걸 그냥 대기 중에 방출해버린 겁니다. 다음은 수리비입니다. 콜드스팟과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했거든요. 한 척당 수백억 원씩 들어갔죠. 문제는 수리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었으니까요. 운항 지연 위약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LNG 공급 계약은 날짜가 생명인데 배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카타르는 고객사들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거기에 대외 신뢰도 하락까지 계산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국제시장에서 납기를 못 지키는 공급자라는 오명을 얻었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죠. 카타르는 이 격언을 국가적 규모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가격표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초기 구매 비용만 보고 유지보수 비용, 사고 위험, 신뢰도, 손실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겁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카타르의 실수는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었다. 기술의 가치를 무시한 전략적 오판이었다. 결국 6조 원을 아끼려다 20조 원을 날린 셈이죠. 기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카타르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3가지 생존 법칙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눈앞의 가격만 보지 마세요. 총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매 가격이 저렴해 보여도 유지보수 비용, 고장 위험, 교체 비용까지 모두 따져봐야 해요. 카타르는 6조 원을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20조 원을 잃었죠. 진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됩니다.
당장의 할인율에 현혹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 과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저렴한 중고차를 샀습니다. 200만 원을 아꼈죠. 하지만 6개월 뒤 엔진 수리비로 500만 원이 나왔어요. 카타르와 똑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화려한 말보다 과거의 데이터를 믿으세요. 중국은 기술력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항 기록을 보면 얘기가 달랐어요. 한국산 LNG선은 수십 년간 무사고 기록을 쌓아왔거든요. 기술력과 실적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을 믿는 건 도박입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사업 계획서보다 과거 5년간의 실적 데이터가 훨씬 정직합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책임지는 파트너를 선택하세요. 배가 고장나면 누가 달려와 줍니까? 한국 조선소들은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반면 중국 조선소는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렴함을 무기로 한 도박보다는 검증된 품질과 책임감을 선택하는 게 사업의 필승 전략입니다. 이건 배를 사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싼 주식, 싼 부동산, 싼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카타르의 실수를 떠올려 보세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국 조선업의 부활,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지킨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든 결과예요. 세계가 무시할 때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인내가 결국 승리를 가져왔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카타르의 후회와 한국의 역전 드라마가 주는 교훈,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값싸게 사려다 비싸게 치르는 실수,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진짜 가치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